미국 1달러 지폐 속 워싱턴의 입술이 왜 그렇게 굳게 다물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사실 그는 평생 심한 치통에 시달렸고 대통령 취임 당시 입안에는 딱 하나의 자기 치아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철의 지도자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통과 틀니에 얽힌 황당한 비밀들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대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볼 거예요. 자유를 향한 뜨거운 열망, 이상적인 통치 구조를 만들려는 고민, 그리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리더들의 이야기가 숨쉬는 시간 속으로 말이죠. 자, 시간을 18세기 중반으로 돌려볼까요? 대서양 연안에는 영국이 세운 13개의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엄마 품을 떠나 어른이 되어가는 자녀들처럼 나름 번성하며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터져요. 바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죠. 영국이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전쟁은 막대한 빚을 남겼습니다. 빚쟁이 신세가 된 영국은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고 그 눈길은 자연스레 번영하는 식민지로 향하게 됩니다. 마치 부자된 자식에게 손 벌리는 부모 마음이랄까요? 영국 정부는 이 빚을 메우기 위해 식민지의 세금을 왕창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식민지 사람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왜냐, 우리 대표가 없는 의회에서 왜 우리한테 세금을 매기냐 하는 거죠. 그 유명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말이 이때 나온 겁니다. 설탕법으로 설탕에 세금을 매기고 인지세법으로는 신문, 달력, 심지어 유언장까지 모든 인쇄물에 세금을 붙였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식민지 사람들과 영국군 사이에선 결국 피를 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보스턴 학살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보스턴 차 사건이 터지죠. 홍차 세금에 대한 분노로 300개가 넘는 홍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 마치 봇물 터지듯 이 모든 불만이 쌓여 대폭발 직전의 상태가 된 겁니다. 아, 뜨거워라. 결국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기에 이릅니다. 이 선언서의 문구는 정말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명문인데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와,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인가요? 그리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 권리, 즉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를 부여받았다고 선언했죠. 이 선언서 초안은 토머스 제퍼슨, 존 애덤스,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5인 위원회에서 작성됐습니다. 그들의 펜 끝에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셈이죠. 하지만 독립을 선언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게 바로 미국 독립전쟁입니다. 마치 성경 속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았어요.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는 영국군에 비해 식민지의 대륙군은 훈련도 장비도 보급도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었거든요.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긴다. 는 불굴의 의지로 병사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전설 같은 실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워싱턴은 전쟁터에서 옷에 총알 구멍이 4개나 뚫리고 타고 있던 말 2마리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도 몸에 스크래치 하나 나지 않았다고 해요. 믿으시나요? 영국군조차 신의 보호를 받는 자라고 두려워했던 천운의 사나이였던 거죠. 그는 병사들과 함께 진흙탕을 구르고 추위에 떨면서도 규율에는 엄격했지만 마음만은 인자한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없었다면 미국은 시작조차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피땀 흘려 전쟁에 승리했지만 기쁨도 잠시. 나라는 이겼는데 이걸 통치할 제대로 된 정부가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연합규약이라는 엉성한 체제 아래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많았어요.
중앙정부는 세금을 거둘 권한도 없고 통일된 권위도 없었죠. 13개 주는 저마다 내 나라 하면서 경쟁하는 국가처럼 행동했습니다. 빚은 산더미처럼 쌓이고 나라 아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마치 학교 반장이 있는데 반장이 아무 권한도 없는 것과 똑같다고나 할까요? 이러다간 다 같이 망하겠다 싶었던 거죠. 이런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1787년 12개 주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였습니다. 마치 이대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운명을 걸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거죠. 이 모임을 바로 필라델피아 재헌회의라고 부릅니다. 제임스 메디슨, 알렉산더 해밀턴, 벤저민 프랭클린 등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두 모였으니 토머스 제퍼슨이 이들을 반신 데미고스라고 칭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 회의의 의장은 바로 우리의 영웅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한판의 스릴 넘치는 두 번째 혁명을 시작한 겁니다. 이번엔 총 대신 펜으로 말이죠. 재헌회의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어떤 방식으로 정부를 만들 것인가였습니다. 인구가 많은 주들은 인구 비례로 대표를 뽑자고 주장했고, 이게 버지니아 아니죠. 인구가 적은 주들은 우리는 수가 적다고 차별받을 수 없으니 각 주마다 동등하게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맞섰어요. 이게 뉴저지 아닙니다. 여기서 엄청난 갈등이 발생했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지혜를 모아 위대한 타협, 즉 코네티컷 타협안을 이끌어냅니다. 하원은 인구 비례로, 상원은 주별로 2명씩 동등하게 뽑는 방식이었죠. 덕분에 미국은 오늘날의 의회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5분의 3 타협이라는 어두운 타협도 있었어요. 노예 인구를 전체 인구의 5분의 3으로 계산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후일 남북 전쟁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합의는 정말 어려운 법이죠. 자, 그렇게 미국 헌법이 탄생하고 초대 대통령 선거의 시간이 왔습니다. 누가 봐도 단 한 사람밖에 없었죠.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는 만장일치로 초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대통령이 된 그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연방주의자와 주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반연방주의자들 사이에 갈등이 아주 심했거든요. 워싱턴은 이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말 놀라운 탕평책을 씁니다.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인 알렉산더 해밀턴을 재무장관으로, 토머스 제퍼슨을 국무장관으로 동시에 임명한 거죠. 마치 서로 앙숙인 친구들을 한 팀에 넣어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능력,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서 워싱턴의 진정한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총사령관직을 사임하고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거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2선 연임 후 온 국민이 한 번 더 해주세요 하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3선과 종신 대통령직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마치 아니요, 저는 시민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 같았죠. 카이사르나 크로멜, 나폴레옹처럼 권력을 끝까지 움켜쥐려 했던 다른 영웅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쯤 되면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워싱턴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권좌에 있으면 우리가 복정에 맞서 싸운 혁명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고, 이는 결국 독재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정말 통찰력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의 자발적인 권력 이양은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마치 다음 사람에게 깔끔하게 넘겨주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의 선택이 없었다면 아마 미국은 전혀 다른 역사를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워싱턴의 리더십은 겸손과 솔선수범에서 빛났습니다. 두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한 번은 불어난 강을 건너지 못하는 한 중령을 직접 업고 강을 건너게 해줬다고 해요. 또 한 번은 병사들이 무거운 통나무를 옮기는 것을 보고 말에서 내려 함께 나르면서 힘든 건 같이 해야지
하는 모습을 보였죠. 솔선수범, 영어로는 leading by example 이라고 하죠. 그의 리더십은 거창한 연설이나 명령이 아니라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병사들과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말 그대로 말보다 행동을 보여준 진정한 리더였던 거죠. 이 시대에도 이런 리더십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 워싱턴과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문서화된 헌법만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제되고 원칙에 입각한 리더십 문화라는 더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워싱턴은 이런 찬사를 받았어요. 전쟁에서도 최고, 평화에서도 최고, 국민의 마음속에서도 최고.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한 칭찬이 있을까요?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 그리고 희생정신은 오늘날 미국을 지탱하는 정신적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고 보여준 삶의 교훈 같은 것이죠. 하지만 건국의 아버지들이 시작한 위대한 실험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자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한번 완성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니까요. 오늘날에도 그들이 세운 원칙들은 계속해서 해석되고 때로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또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우리 각자의 삶처럼 완벽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여정인 셈이죠. 우리도 이 위대한 실험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Food for thought.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